함께 떠나는 방울토마토의 한국여행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울릉도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울릉도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포항에서 출발하는 배를 타야 합니다. 여기가 바로 포항 여객터미널입니다. 포항에서 울릉도까지는 여객선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는데 대략 3시간 10분에서 30분 정도 걸립니다. 배 타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기상 상황을 미리 확인하시고 여행 일정을 잡는 게 좋겠습니다. 동해 유일의 도서군인 울릉도는 경상북도에 속해 있는 섬입니다. 옛날에는 우상국이라 불리기도 했는데요. 신라 지증왕 13년에 이사부가 우상국을 정벌한 내용이 처음으로 문헌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1693년과 1696년에 안용복이 일본과 단판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인정받았습니다. 날씨가 정말 좋아 보이죠? 파란 하늘이 순조로운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배멀미를 하시는 분들은 편안한 여행을 위해 출발 전에 약을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창밖으로 울릉도가 보입니다. 붕해 바다 한가운데 있는 울릉도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지만 정말 오기 힘든 곳이라서 그만큼 많은 것들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비의 섬이라고도 하죠. 두근두근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곳은 울릉도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도동항입니다. 승객들이 떠나간 터미널은 아주 조용한 느낌입니다. 울릉도는 공해가 없는 청정 지역이죠. 파란 하늘, 맑은 공기를 마음껏 마시고 싶습니다. 화산섬인 울릉도, 역시 산에는 바위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푸른 나무들이 많이 자라 있는 것은 울릉도의 역사가 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침 일찍 출발한 탓에 배가 많이 고프네요. 도동항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맛있는 홍합밥을 먹어봤습니다. 고소하고 깔끔한 맛, 이곳은 맛집이었습니다. 미역국도 엄마가 끓여준 것처럼 진한 맛이 아주 좋았습니다. 짧은 일정에 울릉도 해안도로를 달리며 중요한 곳에 잠시 내려 사진을 찍었습니다. 거북바위가 있는 곳에 강치 조형물이 마련되어 있네요. 지금은 멸종되어 만날 수 없는 강치 가족의 모습,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기 바다 위에 물결이 반짝반짝 비치는 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잔 물결을 우리말로 윤슬이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우리말 윤슬, 생활 속에서 자주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울릉도는 유명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향나무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바위에 있는 나무들이 모두 향나무인 것 같아요. 거북 바위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전체 모습이 나오지 않았네요. 죄송합니다. 우상국 투어, 이름이 멋집니다. 정말 시간이 된다면 여유 있게 우상국, 울릉도를 천천히 한번 둘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독특한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울릉도의 여러 산과 바위의 모습들을 창밖으로만 보면서 찍어봤습니다.
지질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의미 있는 장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런 바위산에도 나무들이 자라는 것을 보면 역시 자연이 위대한 것 같습니다. 버스를 타고 올라가면서 사진을 찍어 봤습니다. 상당히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산세가 가파른 울릉도에 관광객을 위한 모노레일이 있습니다. 폐하 향목 관광 모노레일인데 이것을 타고 위로 올라가는 중입니다. 울창한 나무들이 바다를 가리고 있습니다. 가파른 경사를 타고 위로 올라오니 전경이 탁 트여 있네요. 와, 우리의 바다는 역시 넓고 푸릅니다. 넓은 바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더구나 이곳은 코로나 확진자가 전혀 없는 코로나 청정 지역입니다. 마음껏 숨을 쉬고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이어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산책길을 걸으며 녹음을 했더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이곳에는 정말 많은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랜만에 걷는 걸음이라 숨도 가쁘고 조금 힘들었지만 정말 다양한 새 소리를 들으면서 걷는 기분도 정말 새로웠습니다. 이곳은 산책로가 조성되어 조금은 걷기 편한 곳이었는데 여기가 바로 한국의 10대 비경 지역이라고 합니다. 대풍감 향나무 자생지라고 하는데요. 잠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10대 비경 지역인 대풍감 향나무 자생지. 대풍감은 용암이 지표로 분출하면서 생긴 주상 전리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곳에 향나무가 많이 자생을 하고 있는데 사실 바위산에 이렇게 향나무가 자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나무들이 척박한 환경에 적응을 하면서 독특한 색태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높은 곳이다 보니까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불었는데요. 머리 스타일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파노라마로 찍은 전경이 멋지죠? 아래 사진을 한번 봐 주십시오. 저기 내려다 보이는 바다에 코끼리 바위가 보입니다. 그리고 산 위에 솟아있는 바위는 송곳 바위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다양한 경치들을 모두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참 좋네요. 오른쪽에 주상절리가 보이고 있습니다. 저기 보이는 하얀 등대가 바로 울릉도 등대입니다. 등대와 같이 앞길을 비춰주는 선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불쑥 들었습니다. 모노레일을 타러 가기 전에 발길이 떨어지지 않지만 그래도 전체 바다 모습을 한눈에 담아봤습니다.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는 중에 본 칼바위입니다. 바다 가운데에 드문드문 바위들이 있습니다. 모습들이 조금 특이한데 이것도 이름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버스를 타고 가면서 찍은 바위인데 상당히 큽니다. 잠시 울릉도 특산품을 파는 영농조합 전시장에 들러서 간단한 음식들을 시식을 해봤는데요. 이곳에는 호박으로 만든 호박빵, 엿, 젤리, 조청 등 달짝지근한 게 입에 쫙 들러붙는 호박 제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찍지 못했는데 그 전시장 앞에서 지금 바다 모습입니다. 울릉도 하면 호박이죠. 기념으로 산 호박엿과 호박빵입니다. 호박빵은 처음 먹어봤는데 굉장히 호박향이 강하고 호박 맛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지금 버스는 나리 분지로 향하고 있는데요. 곳곳에 호박을 키우고 있는 그런 밭들이 보였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호박이 보이시나요? 오후 햇살이 내리쬐는 호박밭. 여기에도 많은 호박들이 무럭무럭 쑥쑥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나리 분지입니다. 평평한 밭이 보이시죠? 울릉도의 땅들이 보통 경사가 가파른 곳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기는 굉장히 넓고 평평한 곳들이 많습니다. 사실 여기를 오는데도 경사가 가파르고 많은 고개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타고 있는 버스가 좀 연식이 된 버스인 것 같은데 우리를 실어 나르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좀 힘겨워 보였습니다. 저녁을 먹기 위해서 나리 분지에 위치한 식당에 도착을 했는데요. 저기 뒤에 빨간색 열매가 달려있는 나무가 보이시죠? 저 나무 이름이 바로 마가목 나무입니다. 울릉도에 유명한 여러가지 제품들 중에 전통주 마가목주가 있습니다. 저 빨간 열매가 바로 마가목 열매인데요. 저 열매를 따서 또 술을 담그면 맛있는 또 전통주 마가목주가 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온통 산입니다. 나리 분지, 분지라는 그 지형에 대해서 정말 실감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울릉도의 전통 집이죠. 너와 집. 지붕을 보시면은 나무의 껍질을 잘라서 지붕을 만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녁 메뉴는 산채 비빔밥이었습니다. 저도 아이 입맛이라 산나물을 즐겨 먹지 않았는데 이곳 비빔밥은 상당히 맛이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 강원도나 이런 곳에 먹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았고요. 나물도 상당히 부드럽고 향도 진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막걸리 한 잔과 또 마가목주를 곁들이니 저녁이 역시 특별했습니다. 수령이 오래된 나무 그늘에 앉아 막걸리 한 사발. 울릉도는 호박 막걸리가 유명하다고 하던데 아직 맛을 못 봤습니다. 이런 막걸리 한 사발과 파전 얼마나 맛있을까요? 신선이 따로 없을 것 같습니다. 저녁을 든든히 먹고 나오니 역시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하늘을 둘러보니 오늘 날도 저무는 것 같습니다. 제 인생에 정말 특별한 하루였는데 많이 아쉬움이 남는 시간입니다. 울릉도 여행을 맡아주신 우리 버스 기사님께서 상당히 위트도 있으시고 재미있게 울릉도를 많이 소개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동해에서 일몰을 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촉박한 일정에 이 일몰 시간을 놓치지 않으시려고 굉장히 애가 탄다고 하셨는데 이런 좋은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가 떨어지고 나면 바다에 있는 하얀 별들이 하나 둘 바다를 수놓는다고 합니다. 보이시죠? 저기 바다 위에 반짝이는 하얀 불빛, 바로 울릉도의 명물 오징어를 잡기 위한 배입니다. 어두워지기 전에 우리들에게 울릉도의 풍경을 하나라도 더 보여주려고 버스 기사님은 빨리 달리셨는데 마지막으로 도착한 삼선암입니다. 이 세 개의 바위에 얽힌 선녀 전설이 있었는데 제가 자세히 듣지를 못했습니다.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저기 바다 위에 놓여진 섬이 바로 관음도입니다. 울릉도 본섬과 다리로 이어진 섬인데요. 울릉도에도 부속 섬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선암과 관음도, 이곳에서 파노라마로 사진을 찍어 봤습니다. 이번에 울릉도에 와서도 제가 부지런히 사진을 찍었는데요. 자, 인증샷입니다. 울릉도에서의 이튿날 아침 5시 30분인데요. 왼쪽에 해가 떠오르는지 붉은 기운이 느껴집니다. 하루 묵은 리조트의 모습입니다. 밤에는 몰랐는데 앞에 저렇게 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야식으로 먹은 피자와 치킨 때문에 퉁퉁 부은 얼굴, 좀 창피하지만 찍어봤습니다. 집결 시간 전에 잠시 시간이 남아서 산책을 해봤는데 바다가 너무나 좋습니다. 이런 곳에서 한 달 정도 푹 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잠시 꿈을 꾸어 봤습니다. 다시 찾은 도동항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저동항에서 배를 타고 포항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급하게 아침을 해결하고 버스에 탑승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도동항. 바이바이. 버스를 타고 저동항으로 이동하는 중에 본 아파트. 외벽에도 독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하나인 것 같습니다. 서둘러 도착한 저동항 여객선 터미널. 태풍 바비로 인해서 첫 배만 출발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배 운항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사히 시간에 맞게 한국에 도착을 했는데 바닷길이 조금 걱정이 됩니다. 우리를 포항까지 안전하게 실어줄 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탈 배는 왼쪽에 있는 선라이즈 호인데 오른쪽에 있는 배는 독도행인가요? 태풍 바비의 북상으로 인해 우리의 독도 일정은 모두 취소되고 바로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 정말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어제 밤바다를 누볐을 오징어 배들이 모두 항구에서 쉬고 있습니다. 보통 바다에는 갈매기가 많이 날아다니는데 바위 위에 웬 새 한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외가리인가요? 아무튼 외롭게 혼자 멀리 바다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게 아쉬워서 그런 게 아닐까 싶네요. 원래 이날 일정은 독도를 탐방을 해야 하는데 아쉽습니다. 모든 일정 취소로 인해서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 순간 너무나 아쉬워서 독도 전경 사진과 함께 인증샷을 찍어봤습니다. 잘 있어라 울릉도. 다음에 또 오마. 정말 갑니다. 잘 있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아쉬움을 뒤로하고 포항으로 출발을 하였습니다.
파도가 조금씩 일렁이는 것 같더니 배가 많이 흔들립니다. 파도 태풍 바비가 잠자는 바다를 깨운 것 같습니다. 무사히 도착해야 할 텐데요. 가슴이 조마조마했는데 다행히 포항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돌아오는 배 위에서는 정말 손에 땀을 주며 기도를 했습니다. 무사히 도착할 수 있게 해달라고요. 포항 여객선 터미널입니다. 무사히 도착을 했습니다. 다행입니다. 믿음직한 대한민국의 해양경찰, 우리의 바다 동해를 굳건히 수호해 주십시오. 갑작스런 여행이었고 그만큼 기대가 큰 여행이었는데 독도를 다음 기회로 미뤄야 했습니다. 다음에 꼭 울릉도와 독도를 함께 여행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코로나의 재확산 조짐 속에서 다행히 안전하게 다녀와서 정말 하늘에 바다에 감사하는 마음이 큽니다. 고맙습니다.